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문학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문학의 저력을 보여준 한강 작가. 그분의 초기 작품 세계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작품은 1998년에 발표된 장편 소설 검은 사슴입니다.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 읽고 계신 작품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서평이랑 작가 인터뷰, 또 관련 비평 자료들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소설이 풀고 있는 깊은 의미와 매력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초기작 검은 사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조명되었던 면이 있잖아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작품 안에 이후 한강 문학의 중요한 씨앗들이 이미 담겨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상징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설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서평에서 언급된 검은 사슴의 기본적인 줄거리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배경이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강원도의 한 탄광촌이고요. 그곳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힘겹게 살아가다 갑자기 사라진 의선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찾아 나서는 두 인물, 사진기자 인영이랑 의선의 오빠 명윤의 여정을 그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의 아픈 과거와 현재가 막 교차되는 구조고요. 네, 맞아요. 1998년이면 벌써 25년도 더 된 작품인데 이게 지금 다시 읽어도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치밀하게 짜인 구성, 그리고 강렬한 은유, 또 깊은 상징들이 독자를 확 사로잡거든요. 노벨상 이후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죠. 말씀하신 그 강렬한 은유와 상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제목에도 등장하는 검은 사슴일 텐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그 박항선 문학평론가 리뷰랑 1999년 작가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 사슴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사슴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설 속 설화에 등장하는 존재죠. 아주 깊은 땅속, 그 캄캄한 안반 사이를 떠도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평생토록 햇빛을 갈망하면서 땅 위로 나오기를 소망하지만 막상 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 강렬함에 녹아 소멸해버리거나 혹은 땅 위로 나왔다가 광부들에게 발견되어서 귀한 약재로 쓰이는 뿔과 이빨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존재로 그려집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했는데 근데 정작 빛을 만나면 소멸하거나 착취당한다고요. 와, 정말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설정이네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비평들이 주목하는 핵심입니다. 이 검은 사슴은 그러니까 단순한 설화 속 동물을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빛을 갈망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소설 속 상처 입은 인물들의 모습과 겹쳐지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한 리뷰의 해석처럼 어둠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실존적 딜레마, 그 모순된 갈망 자체를 은유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빛을 향한 갈망과 또 그 빛으로 인한 파멸의 가능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것이 90년대 말 한강 작가가 이미 포착했던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모습일 수 있겠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소설의 결말에서 약간 희미한 희망을 읽어내는 시각도 있었지만요. 또 다른 서평에서는 읽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좀 지독하게 우울한 기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런 솔직한 감상도 있었어요. 이런 상반된 독자 반응 자체가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경인 탄광촌의 묘사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한 서평에서 필자는 그 묘사가 너무나 치열하고 사실적이어서 마치 직접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착각, 그러면서 쉽게 착장을 넘기지 못했다고 고백했죠.
심지어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폐광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개천물까지 검게 흐르던 마치 다른 시간 속에 갇힌 듯한 그곳의 공기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작가의 1999년 인터뷰 자료에서도 탄광촌에 직접 내려가서 취재했던 경험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죠.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발로 뛰어 얻은 리얼리티가 바탕이 된 묘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탄광촌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의미, 이걸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자료 중 한 블로그 글에서 지적하듯 80년대까지 한국 경제에서 석탄 산업이 중요했던 시대적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 폭발, 매몰 사고의 위험, 진폐증 같은 직업병, 연탄가스 중독,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는 극한의 공간이었죠. 흔히 쓰는 막장 인생이라는 표현의 그 막장, 갱도의 끝이 바로 이곳입니다. 벼랑 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삶의 공간이라는 거군요. 네, 소설은 어쩌면 이 막장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위태로운 삶의 단면들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검은 사슴의 이미지, 즉 빛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 빛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현대인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실존적 상황을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시대적 배경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는 거죠. 이 어둡고 위태로운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상처와 고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중 연세춘추 리뷰에서는 이 소설을 상처받은 영혼들의 표류기라고 딱 명명하면서 인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모두 상실하고 마치 뿌리 뽑힌 듯 부유하는 영혼들의 모습에 주목하더군요. 맞습니다. 박항선 평론가의 리뷰에서도 한강 작가가 지닌 그 인물들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좀 냉담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듯 보이는 사진기자 인형. 그녀는 바다 사진만 찍는다는 설정인데 이것도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갈망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 누이 동생 의선의 갑작스러운 가출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명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알몸으로 거리를 질주하다 사라져버린 의선까지.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깊은 상처와 외로움, 상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특히 의선이라는 인물, 와 정말 강렬한데요. 대낮에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달리는 행위,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당신이 찾아주신 1999년 작가 인터뷰에 그 실마리가 있더라고요. 작가는 이 행위를 존재의 껍질을 벗고 빛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행위자, 동시에 자신을 짓누르는 어두운 숙명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일탈이나 광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처절한 몸짓이라는 해석이죠. 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박항선 리뷰에서는 의선이 평소 어두운 방 안에서도 늘 창가, 즉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묘사를 언급하면서요. 이후 작품인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가 식물이 되고자 했던 모습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폭력과 어둠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추구하거나 존재의 변형을 꿈꾸는 인물들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 이미 검은 사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죠.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작가는 저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어쩌면 당신 청취자가 접했을 다른 독자 반응 중에는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파괴적이어서 공감하기 어려웠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해석의 간극 자체가 인물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소설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인형은 아까 말했듯 바다 사진만 찍고 또 다른 인물인 원로 사진작가 장종욱은 이제는 사라져가는 탄광 막장의 모습을 기록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결국에는 불타거나 물에 젖어 사라져버린다는 점입니다. 기록조차 영원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1999년 인터뷰에서도 작가가 이 사진의 소멸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작가는 이걸 통해 영원하다고 믿는 기억이나 기록조차 결국은 소멸할 수 있다는 역설, 즉 새삼의 영원한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이라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기록 매체조차 시간과 사건 앞에서 얼마나 취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건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는 기억 혹은 트라우마의 속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긁은 모든 것이 쓰러지고 사라지는 세계 속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고 또 관계를 맺어갈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리뷰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 단순히 상처와 아픔을 전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의 삶의 속에서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인형과 명윤이 실종된 의선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겉으로는 의선을 찾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들의 내면에 감춰두었던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되고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이 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각자의 고독 속에 갇혀있던 인물들이 서로의 상처를 통해 연결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월간 문학의 평론 자료에서는 한강 작가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회화적 특성을 언급하던데 검은 사슴의 어둡지만 강렬하고 때로는 시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 입은 인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뭐랄까 스며들고 저미는 듯한 관계 맺음의 방식이 바로 그런 특징과 연결될 수 있겠군요. 인형과 명윤이 의선을 추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면과 대면하게 되는 구조 자체가 한강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슴은 단순히 한 편의 잘 쓰인 소설을 넘어서 이후 채식주의자, 히라버시관, 소년이 온다, 그리고 가장 최근작 작별하지 않는다에 이르기까지 한강 작가가 평생에 걸쳐 탐구하게 될 핵심적인 주제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슬픔, 폭력과 트라우마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가닿으려는 희미한 희망과 연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이 초기작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작가의 문학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깊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듣고 보니 검은 사슴이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묵직하네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지만 그 빛에 소멸될지도 모르는 존재의 딜레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기억의 무게, 고독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 당신이 보내주신 한 서평가의 고백처럼 읽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셨나요? 네, 분명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은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작품이죠. 초기작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문장의 밀도와 이미지의 강렬함, 인간 내면에 대한 집요한 탐구는 왜 한강 작가가 오늘날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검은 사슴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어두운 갱도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빛을 찾아 헤매는 검은 사슴과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안에 그 검은 사슴이 갈망하는 빛, 즉 때로는 우리를 소멸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끝내 포기할 수 없고 추구하게 되는 그 빛. 그 빛인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예술일 수도 혹은 어떤 신념이나 가치일 수도 있겠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빛의 의미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검은 사슴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소중한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